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케이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사례는 좀 스토리가 있는 학생의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되게 깔끔한 점수죠. 표준 점수도 최상위 점수고 100분이 되게 좋은 편이고, 특히나 수학에서 136이라고 하면 이건 한 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인데 국어에서도 141이나 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히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데, 영어까지도 국수영은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탐구예요. 사실은 수시를 쓸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생각을 해서 원투로 쓰기를 원했는데, 스스로가 너무나 좀 트라우마가, 투 과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원원 조합으로 그냥 간 케이스인데,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생지는 아니고요. 물지 케이스, 전형적인 수학 프로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급 합보다 낮은 형태의 탐구 점수가 나왔어요. 100분위 같은 경우에 63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마 시험 볼 때 물리에서 뭔가 좀 평상시답지 않은, 왜냐하면 한 번도 한 개 이상 틀려본 적이 없는 학생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을 봐서는 메디칼을 가면은 좋고 아니어도 괜찮은 그 느낌이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총점 구조로 보면 사실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 탐구 영역의 총점이 평균 점수 394점 정도로서 사실은 메디컬 쪽에는 좀 많이 모자라는 편이긴 해요. 워낙 탐구 영역에서의 표점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총점으로서는 등수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는 학생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극강이 된 국어와 그쵸. 수학의 커버력. 이 어느 정도 커버력이- 학교까지 커버할까? 서울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관상 보는 거 아시죠? 처음에 할 때부터 관상학적으로 서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채점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이번 정시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채점을 하고 나서 모 사기업에서 서성한도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울면서 이제 쫄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학생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여줄게, 서울대학교. 예. 그 이유는 국어하고 수학에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수 말씀드렸지만 국수에 해당하는 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율로 된 건 세 과목밖에 없는데 국어와 수학을 더하면은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죠. 보통 상위권 대학이 60, 70%라고 서울대는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의 영향력이 매우 큰 학교가 바로 이제 서울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과감하게 지원한 게 맞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작년 사례도 그렇고요. 탐구 영역에서 3이나 4를 맞아도 서울대에 붙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물리를 봤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유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물화를 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지정이 없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물화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역대급으로 또 화학이 또 적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없을 더 겁니다. 애들은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한테 유리한 모집 단위까지 찾아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탐구가 꽤 33.3%가 꽤 많은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인데, 첫 번째는 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표는 어쨌든가 이만큼 긴 거를 이렇게 압축시킨 거예요. 네, 변별력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1, 2등급 안에 들은 학생들은 엄청 유리했고 3등급 붙은 학생들, 3등급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합격 사례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를 과감하게 연대를 적정이나 안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확 질러봐서 붙이는 것도 가장 좋은 하지만 방법이죠. 공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학은 자기 점수의 20%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탐구는 20%가 깎여요. 0.8을 곱하고 탐구는 0.8, 수학은 1.1을 곱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과탐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곱해지는 게 0.8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게 오히려 줄어드는 거고. 그럼 이 학생은 덜 깎이는 거네요. 덜 깎이는 적으니까. 거죠. 정답입니다. 덜 깎이는 덜 깎인 겁니다. 상대방하고 차이가 있어도 덜 깎이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수학은 굉장히 잘한 136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학생이고 136보다 더 센 학생은 어디 가겠어요? 메디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까지 남아있는 136 학생은 별로 없으니까 차이는 서울대에선 많이 벌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점으로만 생각하면 서울대가 좀 멀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환산식을 돌려버리면은 많이 커버할 수 있다. 많이 이렇게 이 골든처럼 업할 수 보통 있어요. 우리가 390 한 지금 8점 정도 생각을 네, 하죠. 7, 8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98점 정도 생각하는데 이 학생이 394점이에요. 점수가 모자라지만 자기가 가진 성적대의 특징, 분포의 특징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그럼 내가 같은 394점 중에서 어느 과목이 좀 유리한 거 불리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은 뭐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요 청점에 해당하는 394점이면은 요 394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394점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학의 평균은 132점이었다. 그럼 132점은 뭐냐 하면은요, 2개 틀린 학생이나 3개 틀린 학생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몇 개 틀렸죠?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나는 원래 394점에 있는데, 근데 수학은 걔네보다 훨씬 잘 본 학생이야. 근데 거기다 곱하기 1.2까지 해준대. 20%더 준대. 네. 중량 20% 업이에요. 햄버거 중량 20% 업이면은 배불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즈업을 공짜로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럼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국수형은 굉장히 잘 봤는데 이제 탐구에서 좀 망한 그런 케이스지만 충분히 지금 여기 추천해 주신 데가 가군의 연세대, 나군의 서울대, 다군의 서강대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 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갈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거죠.